이 두 번째의 인쇄혁명은 사실은 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제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혁명입니다. 정보가 공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합니다.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 정보를 공유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제3정보혁명은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사용하는 매스미디어 혁명입니다. 매스미디어 혁명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요. 한 200년 정도가 되고요. 18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매스미디어 혁명기에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 정보를 아주 값싸게 페니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1페니만 주면 신문을 사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즉 지식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들만, 귀족들만,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1페니만 내면은 신문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식 정보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게 우리는 그것을 매스미디어 정보혁명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3정보혁명인 매스미디어 정보혁명 시기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전보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전보. 텔리그래프. 전보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뭐죠? 정보의 속보성. 빠른 정보가 갖고 있는 힘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지되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소식이 순식간에 미국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정보의 속보성이 우리 인류 문명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게 제3정보혁명입니다. 제4정보혁명은 에디슨이나 알렉산더 그레햄 벨 같은 천재적인 발명가들에 의해서 촉발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요소들, 영화, 사진, 음악 이런 모든 기반 기술이 제4정보혁명 시기에 다 발명이 돼요. 그 다음에 제5정보혁명은 커뮤니케이션 기기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가정에 전화가 보급이 돼요. 텔레비전이 보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왜? 전화기와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면서 각 가정에 정보화의 생명선이라는 전화선이 연결이 돼요. 케이블이 연결이 돼요. 놀랍죠? 이러한 전화선과 케이블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혁명의 주된 주역입니다. 사실은 50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한 40년간에 걸쳐서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러한 전화선과 방송용 케이블선들이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인터넷 혁명을 일궈내는 정보화의 생명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6정보혁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인터넷 혁명 또는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혁명이라는 정보화 고속도로 혁명이 199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죠. 인터넷 혁명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 정보에는 텍스트와 같은 신문 기사도 있지만 방송 정보와 같은 영상도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예요? 이메일 같은 게 아닐까요? 자유롭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수단, 이메일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 소수의 미디어 회사들, 방송사나 신문사들만이 가졌던 권력을 어쩌면 우리도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기 시작을 해요. 기자들한테 의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알리려는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게 되죠?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 혁명을 이은 그 다음 혁명을 우리가 제7정보혁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퍼스널 미디어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퍼스널 미디어 혁명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조금씩 나눠가는 훈련을 했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신의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현상이 됐던 미니 홈피를 만들어서 자기 사진도 올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들도 올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도록, 나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래서 소위 개인의 미디어의 시대, 퍼스널 미디어의 시대가 열려요. 단말기 어떤가요? 이때의 휴대폰은 더 이상 음성통화만을 위한 휴대폰이 아니겠죠?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데이터를 주고받기 시작을 해요. 음성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사진도 전송하고, 예, 심지어는 영화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011년은 어떤 시대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7정보혁명인 퍼스널 미디어의 시대의 연장이긴 하지만 퍼스널 미디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바로 소셜 미디어의 시대,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인 생산자로 나서려고 해요. 자신이 미디어 소비의 끝지점이 아니라 미디어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아주 가까운 손에 잡힐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 또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셜 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존의 미디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친숙했던 그런 매스미디어, 그런 매스미디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소셜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일대다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소수의 미디어 회사들이, 신문사들이, 방송사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 시대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SNS,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줘요. 이를테면 매스미디어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일대다의 커뮤니케이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홈페이지, 자기의 블로그, 자기의 트위터 계정, 자기의 미니홈피 또는 자기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에요. 이제는 일대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일이, 그 중심이 자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SNS는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개방된 공간입니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비선형으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이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는 거죠. 다대일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내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커뮤니케이션은 전형적으로 다대 1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형태의 원하는 목적에